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설비기사 또 건축설비 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건축산업기사의 필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그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요 오리엔테이션을 갖다 잠깐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번에 그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그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의 그 필기에 대한 그 출제 기준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설비 산업기사의 필기에 출제 기준으로다가 우리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로 지금 저 건축설비 산업기사 필기를 다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우선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출제 기준을 갖다 먼저 한번 볼게요. 출제 기준은 여러분들이 큐넷에 보면은 이 출제 기준이 나와 있어요. 큐넷을 들어가시면은 큐넷 홈페이지에 출제 기준을 갖다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건축설비 산업기사를 치면은 이렇게 출제 기준이 뜹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출제 기준이 필기 과목명이 건축설비 계획이에요. 건축설비 계획이 첫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건축설비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건축설비 관련 법규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로다가 세 과목으로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점수가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문제 수가 60문항이에요. 객관식이고 사지선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 설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 건축 설비 설계, 두 번째 과목이 건축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 건축 설비 관계법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20점. 네, 요게 20점, 20문항 20점입니다. 요게 20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2022년도 12월 30일까지는 어떻게 됐었냐? 예. 건축 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과목이 건축 일반. 예. 건축 일반은 건축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위생설비, 세 번째는 공조설비, 네 번째 과목이 뭐였었냐면은 건축설비 관계법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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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문항에 80점에서 이 60점으로 바뀐 거예요. 60점으로. 예. 자, 여기서 건축 설비 계획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 설비나 공조 설비에서의 일부분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다음에 건축 설비 설계는 어쨌든 간에 건축 설비가 위생이나 공조 설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다음에 그 건축 설비 관계 법규는 20점짜리가 그대로 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건축 일반 하나만 없어진 거예요. 네. 이거를 갖다가 건축 설비 계획으로다가 일부분 넘겨놓고 건축 설비 설계에 대해서는 위생 설비나 공조 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출제 기준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건축 설비의 계획을 갖다 여기 건축 설비 계획에서 주요 항목이 뭐냐면은 건축 설비의 기초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설계 계획,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 검토, 설계 도서 작성, 설비 적산이 이 건축 설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설계에 대해서는 여론 설비의 설계, 공기 조화 설비 설계, 환기 설비 설계, 위생 설비 설계가 들어가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관계 법규에서는 그 관계 법규를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부 항목으로다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 설비 설계에 있어서 첫 번째의 일장인 건축 설비의 기초 지식에 있어서 건축 환경에 관한 기초 지식, 연력학, 유체역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다가 너네들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설비 설계 계획에서는 설비 설계 조건을 검토해라. 공조, 위생, 환기 설비에 대한 설계 조건,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 계획에서 설비 시스템 공간 계획과 조닝 계획, 공기 조화 설비의 계획해갖고 현열부와 잠열부와 그 다음에 습공기 선도, 냉난방 부하의 종류, 냉난방 부하량 산정,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세세 항목까지 나와 있어요. 환기 설비 계획해갖고 실내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의 종류 및 기준 농도,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필요 환기량을 갖다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 조화 시스템 검토, 여론 시스템, 그 다음에 환기 시스템, 급배수 시스템, 설비 자재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설계 도서의 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설비 도서를 작성하고 제도 및 통칙 및 표시 방법의 이해. 그래서 KS 제도의 통칙, 도면의 표시 방법을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적산에 있어서는 공기조화, 여론 설비, 환기 설비의 적산, 그 다음에 위생 설비의 적산을 갖다가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설계에 대해서는 여론 설비 설계에 있어서의 여론 시스템 설계, 그래서 냉동기나 보일러, 그 다음에 냉온수기, 열펌프, 냉각탑, 지역 냉난방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할 줄 아느냐 라는 얘기고, 공기조화 설비 설계는 공조 시스템 설계, 그래갖고선 공기조화기, 펌프, 송풍기, 배관 및 덕트죠. 환기 설비 설계는 환기 시스템과 열교환기, 위생 설비 설계는 급수, 급탕, 오배수,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의 관계 법규에 대해서는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건축 설비의 관련 기타 규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대한 규칙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에너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냉방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는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기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에 건축설비 산업기사 필기의 출제 기준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건축 일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걸 갖다 안 내겠다고 해놓고 출제자들이 이 안 내겠다는 걸 갖다 잊어버리고 툭툭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툭툭 하나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 일반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가 PDF로 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는 해놓을 거예요. 아, 그럼 강사님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공부해라 그래 놓고 이거를 갖다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툭툭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갖다 학습하면서 해줄 수가 없어요. 몇 회 정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몇 회 정도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출제를 할 때에 출제위원들을 갖다가 이제 뽑으면서 주의를 주겠죠. 예. 당신네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는 거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툭툭 하나씩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예. 버릴 거는 버려야 되니까. 근데 강사님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까? 하고 저한테 또 따지시면 안 돼요. 예. 따지시면.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과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공부 방법은 이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갖다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5개년 이상을 갖다가 이상을 학습 범위로 잡아갖고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네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건축 일반은 빼고 공부를 하세요. 기출문제를. 예.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 기출문제를 5개년 이상 하는데 옛날에 뭐 1900년도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건축설비 관계 법규이기 때문에 자꾸만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근데 바뀐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최근 5개년 이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한번 듣고 기출문제의 5개년 이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한 번 더 듣고선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고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풀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를 이상을 갖다 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기출문제를 갖고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죠. 우리가 이 필기는 1차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2차 시험은 뭐예요? 실기가 있어요. 실기에서는 이 건축 일반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기에서 어차피 실기를 따려면은 이거를 갖다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네, 요거는 빼놓고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기초를 좀 다지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해서 필기를 따고 실기로 올라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건축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다 취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건축설비 산업기사가 요번에 이 필기가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2023년 1월 1일에서 몇 년도까지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첫 해 시험에서는 6호회에서 출제 시험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어떻게 했냐면은 건축 설비 계획에서 1과목을 하고 여기에서 건축 설비 설계는 위생과 플러스 공조가 다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강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 해서 이제 여기에서 좀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좀 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끔 제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은 강사를 믿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갈 수가 없어요.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내가 마음에 드는 강사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왜? 내가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갖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갖다가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건축 설비 계획에 대한 과목 1과목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